안녕하십니까. 게임 수학 5.3단원 파이프라인에서의 조명 단원을 발표할 게임공학과 22학번 박민지입니다. 우선 정점별 조명을 하이레벨 쉐이딩 언어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하고 정점별 조명 계산이 가지는 문제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할 프래그먼트별 조명은 하이레벨 쉐이딩 언어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왼쪽 상단 상자에서 vs input은 정점 쉐이더를 위한 입력 구조체입니다. 이는 오브젝트 공간에서 정의된 정점의 위치와 노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점 쉐이더의 출력은 vs 아웃풋으로 이는 클립 공간에서의 정점의 위치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월드 공간에 하나의 물체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물체의 오브젝트 공간을 월드 공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러면 월드 변환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유 변환과 투영 변환만을 하나의 4x4 행렬로 결합해 뷰 프로젝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 상자에는 이 뷰 프로젝션을 비롯하여서 광원 및 물체에 관련된 전역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상자는 폼 모델을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폼 모델의 디퓨즈 항, 그리고 스페큘러 항, 앰비언트 항, 발산광을 의미합니다. 폼 디퓨즈 항은 오브젝트 공간 노멀과 빛 벡터를 내적하는 값에 광원의 RGB 색상과 재질의 색상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플러트형 변수 디퓨즈에 이 오브젝트 공간 노멀과 빛 벡터를 내적한 값이 들어가고 플러트 3벡터 변수 폼 D에 이 세 가지 값을 곱하는 값을 대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max 함수는 내적한 값이 음수가 나오면 0.0을 대입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스페큘러 항은 물체 표면에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것으로 반사 벡터와 뷰 벡터를 내적하는 값에 반짝임 계수 sh를 제곱하고 광원의 RGB 색상과 물체의 스페큘러 계수를 곱하는 값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플러트형 3벡터 변수 리플렉션에 반사 벡터 값을 대입하였는데 이 반사 벡터는 2배의 노멀 벡터에 노멀 벡터와 빛 벡터를 내적한 값을 곱하고 빛 벡터를 빼준 값을 의미합니다. 뷰 벡터는 i에서 오브젝트 공간 위치를 뺀 벡터를 크기가 1인 벡터로 정교화하였습니다. 플러트형 변수 스페큘러에 이 반사 벡터와 뷰 벡터를 내적하는 값을 반짝임 계수 material sh를 제곱한 값을 대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폼 스페큘러 변수에 계산한 스페큘러와 광원의 색상, 광원의 RGB 색상, 그리고 스페큘러 계수를 곱한 값을 대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앰비언트 항인데요. 앰비언트 항은 모든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사용하는 항입니다. 앰비언트 항은 앰비언트 빛의 RGB 색상과 앰비언트 계수를 곱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발산광은 물체 자신이 빛을 발산한다고 가정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물체 자신의 RGB 색상을 의미합니다.
이 앰비언트 항과 발산광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변수를 모두 더한 값이 그 정점에서 계산된 조명을 의미합니다. 각 정점에서 계산된 색상 값들은 레스터라이저에 의해서 보관됩니다. 보관된 색상이 할당된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이 아래 사각형처럼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입력한 색상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하지만 정점별 조명은 종종 좋지 않은 결과를 산출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 A를 보시면 이 구는 고해상도 폴리건 메쉬로 표현되었는데 그림처럼 반사 벡터 R이 시선 벡터 V와 같으면 정점 P에서 최대의 하이라이트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 B처럼 구가 저해상도 메쉬로 모델링이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정점은 P가 아니게 되고 P에 가까운 정점인 P1과 P2 정점은 이 시선 벡터와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내적하는 값이 항상 1보다 작게 되고 그 값에 반짝임 개수 SH를 제곱하게 된다면 하이라이트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점별 조명 계산을 통해 P1과 P2 정점의 색상이 계산되고 보관되어서 P의 색상이 결정되는데 이 정점 P1과 P2가 하이라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P 역시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즉 메쉬의 해상도에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은 프래그먼트별 조명을 적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데 노멀 보관에 기반한 쉐이딩이라고 불립니다. 이 방법은 정점 쉐이더에서 정점의 색상을 계산하지 않고 대신 정점 노멀을 레스터라이저에게 전달합니다. 레스터라이저는 이를 보관하고 각 프래그먼트에 보관된 노멀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그 보관된 노멀을 이용하여 프래그먼트의 색상을 계산합니다. 이제 그림 C에서 각각의 프래그먼트는 정점 P1의 노멀 N1과 정점 P2의 노멀 N2를 보관한 노멀을 할당받게 됩니다. 이제 PM이라는 프래그먼트의 노멀 NM은 이 그림 A의 N과 유사한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프래그먼트 PM은 프래그먼트별 조명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될 것이고 이제 그림 A와 비슷하게 렌더링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프래그먼트별 조명은 저해상도 메쉬에서도 무리 없이 하이라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점별 조명의 그 다음 문제점도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 A를 보시면 카메라의 움직임 결과 정점 P2에 대해서 반사 벡터 R2와 시선 벡터 V2가 일치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B는 프래그먼트별 조명 결과를 보여주는데 P2의 하이라이트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C는 같은 모델과 같은 카메라 조건에 대해서 정점별 조명을 적용한 결과인데 그림 B에 비해서 하이라이트 면적이 큽니다. 이는 정점에서 계산된 색상이 삼각형 전체에 고르게 보관되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정점별 조명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처럼 갑자기 넓은 하이라이트가 맺히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프래그먼트별 조명은 정점별 조명보다 우수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프래그먼트별 조명을 쉐이더로 구현할 때 정점 쉐이더의 입력은 정점별 조명에서 사용된 입력 구조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점 쉐이더의 출력 구조체와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입력 구조체는 달라지게 됩니다. 프래그먼트별 조명에서 정점 쉐이더의 역할은 미미하기 때문에 우선 클립 공간에서의 정점 위치를 계산한 다음 레스터라이저에 넘겨 보관한 위치와 노멀을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정규화 과정만 차이가 나고 그 이후의 코드는 정점 쉐이더 코드와 동일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